첫 순서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찬우 교수님과 함께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방법들 알아볼 텐데요. 무사히 연말을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도 건강하게 맞을 수 있는 비법이 또 있다고 하네요. 자,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 유산화 뉴트리션 자문위원이신 박찬우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이제 12월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비가 좀 옵니다. 서울에는요. 비가 촉촉히 내리는데 여러분 오늘 기분 어떠세요? 네. 좋으세요? 네. 근데 원래는 비가 좀 오면 아무래도 저기압이다 보니까 몸이나 마음이 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어떤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비를 너무너무 일부러라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징크스를 아예 모든 걸 차단해 버립니다. 네. 그래서 비가 오면 너무 좋아, 난 비를 너무 좋아해 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까지 밝게 만들어 버려서 화창한 날보다 더 기분이 화창해지는 그런 효과를 주시더라고요. 오늘 그런 기분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새해는 여러분 몇 월 며칠부터 시작이죠? 1월 1일요? 예, 그런데 새해 준비는 언제부터인가요?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보통 10월, 11월부터 준비합니다. 유산화도 보니까 새해 계획을 아주 알차게 많이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 관리도 1월 1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1월 1일부터 나 어떻게 할 거야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부터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연시 가족 건강 지키는 방법이란 주제로 하되 사실 6가지 종합 선물 세트로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들을 수 있던 강의보다 더 알차고 더 좋은 내용으로 6가지의 어떤 건강법을 여러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혹시 주변 분들 빨리빨리 다 들어오라 그러셔가지고요, 함께 한번 듣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실제로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예. 우리가 그 1초에도 50만 개의 세포가 새로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60쪽의 세포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계속 바뀌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노화라는 것만 없다면 계속 100년이고 200년이고 계속 바뀌어가면 우리가 항상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환경오염이라든지 또 나의 어떤 차도 그렇잖아요. 새 차는 뭐 흠잡을 데가 없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아무래도 노화가 되다 보니까 좀 고장이 나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시면 뇌나 심장, 안구가 전체적으로 바뀌는 거는 거의 평생을 간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우리가 케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 대신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계속 조금씩 계속 준비해 가면 천천히 바뀌면서 계속 건강해질 수 있죠. 오늘 갑자기 뇌에 좋은 거를 오늘 왕창 먹는다고 내가 내일부터 아인슈타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말이고요. 그러면 가장 우리가 케어를 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혈액이에요. 혈액은 주로 중요한 것은 백혈구와 적혈구로 구성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3일부터 길게는 4개월 정도까지 이 세포가 점차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혈액이 현재 좀 안 좋다면은 지금 내가 어떤 영양소를 먹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3개월 정도 되면 많은 게 내 의지대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부터 시작을 하자고요. 그래서 3주 정도 단위로, 그리고 뭔가 하나 이게 뭐 소위 체질이라 그러죠. 이런 몸이 바뀌는 주기는 3개월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저도 다른 데 가서, 우리 유산화가 아니고 다른 데 가서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도 3개월 정도는 뭔가를 꾸준히 해보라. 여러분이 드셔야 되는 영양제도 3개월은 드셔봐야지
그 결과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3개월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바뀔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스스로 그런 프로그램 하세요. 꼭 회사가 무슨 다이어트 챌린지 이런 게 아니라도 3개월 정도는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몇 번의 기회가 남으셨어요? 어떤 분은 아직 열심히 안 해서 3번 다 남으신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한 번 남을 수 있을 건데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때로는 뭐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실망하지 마시고요. 요즘 나오는 광고 그거 처음엔 전 안 좋게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무슨 광고냐면 뭐더라? 갑자기 생각. 그 광고가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광고 어쩌라고 하면서 내 맘대로지 이런 게요. 처음에는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서 헷갈려 했는데, 그런 마인드 어때요? 네.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내 맘대로 안 되더라도 어쩌라고, 난 열심히 했는데, 난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인드로 하시면 훨씬 즐거운 또 건강한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자동차 한 대 있으면 좋죠, 그죠? 좋은 거 있으면 좋죠. 예. 저도 뭐 더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싶지만, 어쨌든 뭐 자기한테 맞는 게 제일 좋겠죠. 작지만 기름이 많이 안 들어가되 안전하게 몰면 좋은 거죠. 근데 이 자동차가 잘 가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대학원 때 지금도 TV 많이 나오시는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 얘기가 조금 더 쉽게 제가 이해 쉽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잘 가려면 첫째, 차가 튼튼해야 되죠. 바퀴도 잘 굴러가고 차체도 튼튼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일단 내가 만약에 중고 자동차를 살 때도 이 차 외관이 일단 괜찮아야 돼요. 여기 막 흠집이 있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두 번째, 기름이 잘 들어가서 첨가제도 넣어서 이게 연료 효율이 좋게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우리 영양소나 미세영양소도 많은 역할을 할 거고요. 또 이게 이제 노화되면 안 되겠죠. 뭐 가는데 장고장이 자꾸 생겨요. 뭐 어디가 막힌다거나 녹슨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거기에는 혈행이나 면역, 염증 관련된 게 너무 중요하겠고요. 또 배기가 잘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배변을 통해서 장에 독소가 없어야겠죠. 그다음 소화도 잘 돼야겠죠. 그래야지 뭔가 잘 속 편하게 있어야지 우리가 뭐든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또 엔진은요 사람마다 좀 달라요. 어떤 분은 유전적으로 에너지가 적게 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마티즈하고 벤틀리하고 같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마티즈는 마티즈에 맞게 운행을 하시면 돼요. 마티즈가 갑자기 부릉 소리가 나면서 뭐 200km로 달리겠다, 그거는 무리예요. 그리고 뭐 벤틀리답게 달려야겠죠. 유전적인 거 여러분 있으니까 혹시 내가 너무 에너지가 없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많이 바꿀 수는 없다는 거 그건 아셔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잘 들어와야지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지붕이 방수가 잘 되고 방풍이 잘 되고 하는 것도 하나의 면역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즘 현대적인 차들은 각종 전자제어 장치가 되게 중요하죠. 뭐 온도라든지 속도, 브레이크 이런 것들이 다 돼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작용하는 게 바로 갑상선 호르몬을 비롯해서 호르몬들이 많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잘 될 때 이제 좋은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간단하게 제가 3가지로 해볼게요. 일단 차가 튼튼해야 되고요. 그리고 잘 나가야겠죠. 잘 나가는 데는 엔진 효율이 중요하겠고요. 또 장고장이 없어야 됩니다. 장고장이 없는 데는 부품이 좋고 녹슬지 않고 기름때가 제거돼서 다른 문제가 없는 게 좋은 차 아니겠습니까? 몸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몸도 일단 튼튼하려면 아이 때는 이 뼈가 잘 자라서 일단 키도 크고 강해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관절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 관절에 좋은 어떤 운동이라든지 그런 영양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잘 나가야 되죠. 잘 나가는 것은 여러분도 연말에 좀 각종 모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피곤하고 속이 안 좋으면 그 모임에 나가기가 너무 불편하고 신경이 써요. 근데 내가 속이 편안하고 장이 아주 소화가 잘 되고
두 번째로 뭐 술 한 잔 먹어도 간에 무리가 없었고 일을 좀 늦게까지 해도 괜찮을 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장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장고장이 없으려면 특히 나이가 들면 어딘가 자꾸 염증이 생기고 고혈압에 고지혈증에 당뇨에 자꾸 또 감기도 들리고 면역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6종 종합 세트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평소에 안 했던 그런 정보까지 가져와서 오늘 한번 올해 21년 총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뼈 관절 건강입니다. 뼈 관절 건강에 있어서는 아이와 어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뼈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얼마 전 칼럼에도 제가 적었는데요. 뼈는 일단 건축물의 어떤 하나의 철골 같은 그런 근간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장기를 보호해 줍니다. 특히 갈비뼈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 갈비뼈를 보면 제가 생각나는 게 먼저 첫 번째, 갈비가 먹고 싶다. 두 번째, 제 친구가 생각나요. 얼마 전에 제 친구를 만났더니 얘가 약간 숨쉬기를 힘들어해요. 그리고 장기침이 있고요. 그다음에 잘 때 한쪽으로 누우면 계속 어디가 아프대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그러면 너 병원에 가봐. 내가 봤을 때 갈비뼈에 미세 골절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해서 병원에 갔다가 연락이 왔어요. 정말 갈비뼈에 금이 갔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자기 와이프가 운전을 하는데 이 친구가 옆에 앉아 있다가 뭐 좀 싱거운 소리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제 때릴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짝 친 게 가슴팍을 친 거예요. 이렇게 칠 수밖에 없잖아요. 친 게 이 친구가 아주 몸이 건장하거든요. 건장함에도 불구하고 얘는 약간 TV도 나올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급격한 다이어트를 하는 친구예요. 급격한 다이어트를 건강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네랄, 비타민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뼈가 약해진 거예요. 아무리 건장하면 뭐해. 그런 다이어트들이 때로는 심각한 그런 골절을 일으킬 수도 있겠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계속 이제 와이프가 자기를 때려서 그렇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는 와이프나 본인한테도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런 관리를 잘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몸의 모습을, 얼굴 골격 같은 것도 뼈가 없으면 이게 무슨 해파리 같이 되겠죠? 그걸 완성시켜 줍니다. 그리고 칼슘이 저장되고요. 또 피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뼈니까 뼈는 단순히 그냥 알아서 생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잘 관리하셔야겠죠. 그래서 청소년과 중장년층을 나눠서 관리해야 됩니다. 청소년은 일단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런 비타민 D 같은 거를 많이 줘서 잘 자라게 해줘야겠고요. 그냥 넣어주기 전략. 중장년층은 버텨야 돼요. 어떻게 버텨야 하면 이게 이제 제일 안 좋은 게 골다공증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몸에 뼈가 부족하면 혈액의 그 칼슘량을 채워주기 위해서 뼈에 있는 칼슘이 혈액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에 먼저 채워놓으면 그런 일이 없는 거죠. 혈액에 채워놓으려면 일단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징어 게임처럼 오징어 게임에서 줄다리기를 이긴 전략은 처음에 버티기였어요. 처음부터 으쌰으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버티기 잘하면, 왜 탁구도 보면 수비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하는 것보다 버티기 전략 한번 해보셔야겠습니다. 또 아이들이 키가 크려면 칼슘만 줘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요. 다른 그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항산화 영양제도 줘야 된다고 했고요. 또 필요한 게 수면도, 운동도, 스트레스 관리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영양제가 뭔가 하면 바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예요.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 수면, 운동, 스트레스가 다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같이 주셔야 됩니다. 또 그럼 정리가 되겠네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는 결국 칼슘 흡수를 도와줘서 성공적인 키 성장이 되게 하고, 플러스 단백질과 아연까지 함께 해야지 제대로 된 성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모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유산인 멀스. 유산인 멀스에는 꼭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거 외에도 뭐 비타민 D라든지 다른 것들 같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홈쇼핑 틀어보시면 관절 영양제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예. 그렇게 많이 팔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관절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왜 그럴까요? 일단 우리가 수명이 늘어났고요. 수명이 늘어난 만큼 노년에 활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관절 관리를 안 했어요. 안 하다 보니까 관절이 아프니까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 영양제를 많이 찾습니다.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관절 고통을 받는데 이제 60세 이상이면 반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그런 통계 자료가 나와 있고요. 또 더 심각한 것은 남자보다 여성분들이 퇴행성 관절염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뼈와 관절을 덮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인대하고 근육이죠. 이거가 튼튼한 사람이 대부분 남자예요. 네. 근데 이게 부족하면 관절에 힘을 못 받쳐주기 때문에 관절이 더 아픈 거예요. 그러면 더 못 움직이고 그러면 비만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 먹은 음식이 충분히 활용이 안 되니까 당뇨가 날 수 있고 또 운동이나 이런 게 안 되니까 혈행 질환이 생기겠죠. 그래서 관절이 다양한 다른 질환을 또 유발한다라고 할 수 있어서 관절 건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관절이 문제가 되는 건 뭔가 하면 연골이 어느 정도 마모돼도 우리가 증상을 못 느낀다는 거죠. 코로나도 증상을 못 느끼는 무증상이 위험하잖아요. 왜? 내가 걸린지 모르고 다른 데 가서 다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혈관 없어서 재생이 불가능한 게 연골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골은 내가 아팠을 때는 벌써 늦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죠. 그래서 이 면역을 좋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퇴행성 관절염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건데 특히 많은 운동이나 많은 노동을 하시는 분들 또 유전적으로 좀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염증 관리를 열심히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관절 영양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아주 옛날에 나온 것은 달팽이의 끈적한 부분을 이용한 콘드로이친 이런 것도 있고요. 홍화시 추출물, 초록잎 홍합 추출물, 보스웰리아, MSM 이런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이용되고 가장 논문이라든지 여러 임상 경험에서 좋은 게 바로 글루코사민인데요. 이 글루코사민은 뭐 이상한 걸 가져온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몸의 힘줄이라든지 이런 몸의 구성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연골의 구성물질이기 때문에 이걸 넣어주면 가장 좋은데 문제는 예전에는 동물성, 바로 개나 새우의 껍질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부룩하고 설사하거나 아니면 이런 각각류는 알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애용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유산안을 봤더니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한 거죠. 그래서 식물성 글루코사민을 만들었고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좀 더 염증 개선할 수 있는 것을 함께 넣어주면 좋은데 그게 바로 비타민 C와 시망입니다. 네. 시망은 울금이나 강황하고도 비슷한 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망에 들어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성분이 커큐민인데요. 뒷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염증 개선 역할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황을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시망에는 황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황을 하나 더 넣어주는 것은 어떻게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아요. 황은 십자화과 채소, 브로콜리, 양배추, 계란, 마늘, 양파, 부추 이런 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드시거나 아니면 단백질을 드시면 고기나 이런 걸 드시면 그 안에 황이 함유된 아미노산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래 그런 거를 같이 드시면 자연스럽게 흡수가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MSM이 요즘 좀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예전부터 있던 거예요. MSM은 식이유황인데 저도 뭐 먹어봤습니다. 저는 뭐 이런 거를 가르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걸 다 먹어봅니다. 그런데 MSM이 생각보다는 부작용이 많아요. 이거는 그 많은 환자들 상담하는 약사가 알려준 내용인데요. MSM이
황이로 돼 있기 때문에 약간 양인한테는 좀 도움이 될지언정 양인한테는 좀 안 좋다, 부작용이 많다라는 내용이 많고요. 또 이거는 두통, 그 다음에 메스꺼움, 그 다음에 발진, 그 다음에 소화불량, 설사, 이런 것들이 많이 가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임상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새로운 거를 무조건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좀 검증이 되고 다양한 게 같이 이렇게 섞여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식물성 글루코사민 제품을 여러분이 먼저 경험해 보시고 한번 권유해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시망은 저도 울금가루를 따로 먹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너무너무 좋은 커큐민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염증 제거뿐만 아니라 뭐 지금 얘기하면 못 믿을 정도로 다양한 콜레스테롤, 비만, 당뇨, 체지방, 세포 재생, 위궤양 같은 데도 좋고요. 위가 안 좋아서 큰 트름이 나거나 하는 경우에도 좋고요.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시망 한번 울금가루든 따로 드셔도 좋겠고요.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도 필요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프로코사 글루코사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연골 문제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뼈에는 마그네칼딕 3가지 성분이 같이 들어간 게 필요하겠습니다. 비타민 D도 아주 작은 정제 타입이죠. 이런 것들이 활성형으로 했을 때 가장 흡수가 높은 그런 비타민 D도 필요하겠습니다. 이소플라폰 플러스는 여성 건강에만 좋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이런 폐경기 시점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골다공증도 아까 세포죽이 되게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폐경기 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사실은 항상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예. 막 칼슘이든 이소플라본이든 하는 거고요. 또 예전에 한번 이거 강의했을 때 질문들이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이런 이소플라본 같은 거는 여성 호르몬을 강화시켜 주니까 여성 호르몬이 과잉일 때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예.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조절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들어오면서 이게 많고 적음을 조절해 주는 게 바로 이소플라본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유산균도 마찬가지잖아요. 유산균도 변비 있는 분한테 유산균을 먹으면 효과가 있죠? 그럼 난 설사인데 그거 먹으면 더 확실한 설사가 되겠네요? 아니에요. 물론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그럴 수 있으나 그거는 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고요. 원래는 그거는 균이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차가 잘 나가게 하는 방법이에요. 차가 잘 나가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이 편안하고 그 다음에 간이 아주 피곤하지 않아 가지고 씩씩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장과 간 건강인데요. 연말연시는 특히 술자리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자리를 어쩔 수 없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 꼭 필요한 게 나만의 어떤 해독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네. 유익균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효소가 중요한데요. 유익균과 효소는 약간 비슷한 느낌이지만 사실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네. 유익균이 마치 청소하는 그런 청소기라면, 또 나쁜 균을 죽이고免疫力을 높이는 경찰, 군인 역할이라면, 효소는 우리 집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주는 그런 도우미 같은, 우리 어머니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 우리 집에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도와주는 분이. 그런 것처럼 소화뿐만 아니라 각종 인체 대사, 우리 특히 몸이 아프신 분들, 만성 질환인 분들은 효소가 빨리 쓰여버려요. 그럼 효소를 많이 넣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몸에 어떤 만성 질환이 있어서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 또는 술이나 과로 이런 것들이 생활화되신 분들은 간이 항상 고생이에요. 약을 해독해야 되죠. 피로를 해독해야 되죠. 술을 해독해야 되니까. 그러면 간에서 효소가 일정량이 주어지거든요, 사람한테. 근데 그 중에 대사효소를 쓰여버리면 이 근육에도 효소가 필요한데 근육에 쓸 게 많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근육이 제 기능을 못하면 근육이 경직돼요. 우리가 어디 아플 때 근육을 이렇게 마사지만 해줘도 혈액순환도 되면서 몸이 좋아집니다. 꼭 약을 안 먹어도.
근데 마사지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 하나 옆에 만드시기 바라고요. 그래, 근육 기능이 저하됐을 때 필요한 게 바로 효소인데 우리는 효소를 생각 안 하고 진통 소염제를 먹습니다. 몸에 어떤 통증을 느끼게 하는 게 PG,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근데 이 통증 물질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진통 소염제를 먹지만 이거는 마치 일시적으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가스레인지 쪽에 가스를 틀어놓고 계속 불을 붙이면 불이 나죠. 그러면 그 불이 난 것을 없애기 위해서 물만 뿌리면 되나요? 가스를 잠그셔야죠. 그 소염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름 좋잖아요. 뭐 소염, 뭐 염증을 없애주는 것 같다. 근데 소자가 불 끌 소자고요. 염증 염자예요. 그냥 물 부어서 불 끄는 정도가 소염제인 거예요. 소염제가 진짜 염증을 없애줄 것 같으면 우리 뭐 소염제가 엄청 많이 팔려야죠. 그 집집마다 뭐 이만큼씩 쌓아놔야죠. 아니라는 거죠. 일시적인 방편이다. 그러면 이게 진통 소염제를 너무 많이 애용하다 보면 원인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몸을 더 함부로 이용하게 돼서 결국은 더 악순환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소를 좀 복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알로에라는 것을 우리가 이용해 줄 필요가 있어요. 알로에는 소화에도 좋고요. 그 다음에 천연 항박테리아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잇몸이나 구강 건강에도 좋아서 껌 재료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몸을 알칼리성으로 중화시켜 주고요. 보습, 보호,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역할을 해서 크게 세 가지. 알로에는 미끈거리잖아요. 그러니까 피부하고 장 건강에 좋겠죠. 깨끗한 느낌이잖아요. 면역력에 좋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함께 해결해 주니까 상당히 강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알로에는 예전부터 상당히 많이 애용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장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 장표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호주에 이렇게 사는 우리 코알라는 천적들이 많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큰 무기가 없기 때문에 나무 높은 곳에서 유칼립투스 잎을 먹는데 얘는 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독을 분해하는 미생물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엄마가 가지고 있어요. 갓 태어난 아기는 이게 없어요. 코알라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사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먹고 난 뒤에 배설하는 똥을 그거를 누가 먹어? 아기가 먹는 거예요. 예. 자기가 살려고 아주 엄청난 신비한 생존 본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아기한테 좋은 이유식과 좋은 음식을 잘 열을 가해서 이렇게 주면 독성이 많이 해결되겠죠. 그런데 어미가 문제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어미는 유익균이 감소되고 유해균이 더 증가되는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이런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로 보충해 줄 필요가 있겠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면역에 좋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장에서 소장 상피세포에 이게 부착이 돼 있음으로써 나쁜 균을 막아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우리 상피세포에는 장 점막에는 좋은 항체가 있어야 돼요. 그 좋은 항체가 바로 이뮤노글로불린 A라는 것인데 IgA가 많이 생성되려면 프로바이오틱스가 그거를 촉진시켜줘요. 그게 많이 정막에 많이 있으면 이게 군대가 돼가지고 나쁜 균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면역에 좋다란 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균들, 그 다음에 아주 증명이 된 균들, 그리고 이제 필요한 식이섬유인 이눌린이라는 것들, 그런 것들까지 같이 함유되어 있어서 가장 강력한 기능을 발휘하는 게 바로 프로바이오틱 제품이겠고요.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 유익균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먹이가 바로 식이섬유인데다가 특히 우리가 다이어트 같은 거에 배변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파이버즈 플러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지 않아야죠. 아주 활동적으로 일하셔야 되는데 지금 열심히 일할 때잖아요. 근데
다양하게 우리 간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들이 음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영양 결핍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음주를 좀 얘기하자면 술 먹고 여러분 우리 남편분께서 술만 먹으면 그냥 꼬꾸라지는 분이 있어요. 그게 건강에 좋을까요? 여러분들한테 좋을 거예요.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실수 안 하니까 그냥 바로 자는 게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안 좋아요. 왜? 지방간이 생길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술 먹고 난 뒤에 계속 떠들어야 돼요. 떠들거나 노래방 가서 노래를 한 2시간씩 부르는 사람이 의외로 더 간 기능은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 산에 가시는 분들 보면 건강하려고 산에 갔는데 겨우 뭐 2시간 정도 산에 갔다가 내려와서는 그 민속주점에서 4시간 동안 막걸리에 파전에 막 2차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간 기능 정말 중요한데 이 간의 해독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독소가 해독되는 데는 해독 1단계, 2단계, 3단계에 들어가는 게 뭔가 하면 그 나쁜 독소를 붙잡고 나가는 그런 중간 대사 나쁜 독소를 붙잡고 이걸 나가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바로 여러 가지 비타민과 그다음 식물 영양소와 미네랄과 그다음에 단백질 이런 게 있는데요. 특이한 거는 실리마린에는 1, 2, 3단계 다 쓰이더라는 거죠. 도대체 뭐길래? 글루타치온도 많이 쓰이고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실리마린이 뭔지 아시죠? 실리마린은 바로 밀크시슬이라는 서양 엉겅퀴과의 식물인데 이 식물에 있는 간에 좋은 성분이 바로 실리마린이에요. 근데 이 밀크시슬은 원래 예전부터 유럽에서 이거를 민간요법으로 많이 썼고요. 또 식약처로부터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유일한 인정을 받은 게 바로 밀크시슬입니다. 실리마린은 여기는 간에 좋다고만 돼 있지만 사실은 암에도 좋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암뿐만 아니라 많은 암들, 간에 좋으면 간이 해독을 잘하니까 다른 암들도 안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실리마린은 누구나 좀 드셔주시면 좋은 그런 성분이에요. 실제로 실리마린을 먹여봤더니 인체에서 GOT, GPT라는 간 효소 수치가 개선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럼 GOT, GPT는 뭐가 나쁜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GOT, GPT는 원래는 간과 다른 장기에서 GOT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을 만드는 그런 소중한 효소예요. 근데 얘가 간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혈액에서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간세포가 파괴가 돼서 여기서 GOT, GPT가 흘러서 나와서 혈액으로 간 거예요. 지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혈액에서 많이 발견됐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적을수록 여기 혈액에서는 적을수록 좋은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GOT, GPT는 간치수를 줄여줬구나 라고. 그리고 그것만 실리마린만 들어간 게 아니라 사실은 아까 간 해독 단계에서도 나와 있는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컬이 들어가 주는 게 간 해독에 좋습니다. 그 중에 특히 그 설포라판, 그 황 성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 성분이 우리 몸의 해독에 되게 좋은데요.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게 많이 필요하고요. 또 녹차에 추출한 폴리페놀이라는 성분, 이거는 우리 체중도 감소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커큐민, 올리브 추출물 이런 것들이 잘 적용됐을 때 좋은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간 기능을 무조건 식물 영양소가 다 간 기능을 좋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파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이것저것 짬뽕으로 막 복합적으로 들어갔는데 뭔지 모르는 그런 제품들을 제가 봅니다. 그런 것들은 의외로 안 좋을 수 있어요. 왜? 아니, 짬뽕으로 뭐가 들어간지도 모르게, 여러분 한약재도 독성 성분이 많아서 아주 극미량만 쓰이는 것들이 있죠. 부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간이 파괴돼요. 그래서
미국 보건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일부 해외 직구 제품, 일부 회사 제품 보면 외국 제품인데요. 그런 것을 보면 제가 어떤 회사명을 참 말씀을 드리기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들어본 제품인데 그런 제품에는 천연 비타민 이런 게 많이 들었다고 강조는 하지만 알고 봤더니 그냥 여러 가지 식물 무조건 많이 넣은 거예요. 그게 의외로 간 수치를 나쁘게 했다는 게 미국 보건연구원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논의도 간 수치를 나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나와 있고요. 네. MSM도 그 중에 하나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꼭 좋은 제품을 적당량 잘 섞어서 넣는 경우는 간 수치를 좋게 한다. 제가 예전에 녹즙도 너무 농축을 해서 먹는 거는 간과 신장에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걸 잘 유심히 우리가 잘 관리해. 그래서 과학이 필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산야에 있는 산야초 다 몽땅 해서 하루에 한 바가지씩 먹으면 더 간이 좋아져야죠. 자, 헤파시는 그런 걸 모르는 걸 만족시키는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이제 장고장이 없어야 된다고 했죠. 장고장이 없으려면 혈관하고 면역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런 가정을 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언젠가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어떤 원인으로 돌아가실지 제가 한번 점쳐 드릴까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 중에 반은 혈관 건강으로 돌아가십니다. 그거는 제가 점친 게 아니라 실제 통계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사망자의 반은 혈관 질환이라는 거죠. 그럼 이걸 준비하는 게 현명하겠네요. 예. 특히 지금은 겨울입니다. 겨울에는 우리 몸이 움츠리게 돼 있고 혈관마저도 움츠리게 돼 있습니다. 특히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각종 낙상의 위험, 골절의 위험뿐만 아니라 고혈압, 그 다음에 심근경색, 그 다음에 뇌출혈, 뇌졸중 이런 위험이 있죠. 그런데 특히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고혈압, 고지혈증, 혈압약, 당뇨약 이런 걸 드시는 분들은 이게 다 혈관에 끈적이거나 기름이 많거나 압력이 있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럼 절대 혈관에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혈관은 또 이게 경직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터지기도 하고 잘 막히기도 해요. 여러분 뭐 어디에 파이프 고무관에 기름 많고 끈적이는 게 많고 압력을 많이 받으면 터지겠죠. 오래된 아파트에 이런 노화된 수도관들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혈관 손상, 세포 손상을 막기 위해서 항산화제가 필요한 거고요. 또 이런 약들을 드시는 분들은 당장은 좀 증상이 완화되지만 이런 약들이 또 영양소 결핍을 유발해요. 예를 들어서 고지혈증 약 중에 스타틴 계열은 코엔자임 Q10이라는 그런 좋은 항산화제를 줄여줘요. 그러면 그게 없으면 우리가 힘이 없어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에 힘이 없어집니다. 당뇨병 고혈압 약도 비타민 B1, B12 같은 영양소를 줄여줘서 비타민 B군이 힘을 나게 하잖아요. 피곤하게 하고 무력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항산화제라든지 비타민 B군이라든지 코엔자임 Q10 이런 것들을 드셔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약 이름까지 제가 적으려다가 괜히 또 약을 또 제가 폄하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고 보완적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엔자임 Q10은 도처에 있다고 해서 유비퀴놀이라는 말이 돼 있는데요. 도처에 있다는 말은 우리 생존에 꼭 필요하니까 도처에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항산화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힘을 내게 하는 그런 엔진의 시동거는 점화 플러그라서 이게 없는 분들은 심장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생산이 잘 안 돼서 혈액이 잘 공급이 안 돼요. 안 되면 피로해지겠죠. 만성 피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한 사람은 무조건 간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에 코엔자임 Q10이 없을 수도 있겠네 라는 그런 진단을 내리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코키논 30은 아주 좋은 그런 어떤 성분 뿐만 아니라 두나리엘라에서 추출된 베타카로틴까지 함께 들어감으로써 항산화에 큰 도움을 주겠습니다. 프로후라바놀 C300에도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므로 같이 드시면 좋겠고요. 자, 오메가3는요
쓰리가 세 가지 역할을 해요. 여러분, 많은 역할을 하지만 세 가지. 첫 번째, 혈행 개선. 미끌미끌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좀 이해합시다. 피가 잘 통하게 하고요. 또 세 가지를 잘 돌게 해요. 피를 잘 돌게 하고, 두 번째, 눈을 잘 돌게 해요. 네. 눈 이렇게 시험 칠 때 한 번씩 컨닝 하셨죠? 저는 했는데. 그래서 눈 건강. 세 번째, 뭘까요? 세 번째는 머리를 잘 돌리게 해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 공부뿐 아니라 우리가 치매 예방이 되겠고요. 한 가지만 더 플러스 하자면 허리를 잘 돌리게, 허리를. 예. 허리 잘 돌리는 말은 바로 살이 없다, 비만 예방도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오메가3는 세 가지 큰 역할, 네 가지 역할을 한다. 실질적으로 각종 논문에서도 보면 심혈관 위험률을 36%나 감소시킨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망률, 나중에 그 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을 줄여주겠습니다. 오메가6, 나 기름 많이 먹는데요. 참기름, 포도씨유 많이 먹는데요. 그런 것 대부분의 그런 우리가 쓰는 그런 대두유 같은 기름은 콜레스테롤의 어떤 문제, 그 다음에 그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메가3, 각종 어유, 그 다음에 들기름, 햄프시드, 아마씨유 이런 것들 먹어야 되는데 잘 안 드시잖아요. 그게 현재 보통 1대 10이나 20으로 오메가6를 많이 드시는데 이걸 확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1대 1 암 환자들은 또는 1대 4로 오메가3를 많이 드셔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오메가는 저도 이제 이렇게 학교 강의를 하다 보면 항상 비릿해서 못 먹어야 하는데 제가 직접 깨물어 먹어보잖아요. 레몬 오일이 들어갔어서 절대 비릿하지 않습니다. 드신 후에 트름으로 어취가 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게 또 이거의 산화를 막아줘서 더 이중적인 효과가 있겠습니다. 자, 면역 얘기 좀 할게요. 면역은 물론 프로바이오틱도 중요하고 각종 비타민, 미네랄도 중요한데요. 어디에 어떤 게 또 필요한가 하면 아연이에요. 아연은 여러분 굴에 많이 들어서 남성의 생식에 특히 좋지 않냐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요. 하나만 알고 다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디 좋은가 하면 그 말도 맞지만 성장에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연이 부족하면 성장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드름이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생식에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 면역 세포의 활동을 도와주고 각종 균의 감염을 줄여주고 상처도 치유되게끔 합니다. 그 다음에 인슐린을 잘 분비함으로써 당뇨에도 좋아요. 그러니까 피부, 면역, 당뇨 세 가지에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하면 면역의 문제인 아토피와 감염과 이런 게 생기고 피부 문제인 피부 어떤 염증, 탈모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요. 지루성 피부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버섯에 많은 걸로 알고 계신데요. 실질적으로 이걸 실험을 해봤더니 이게 나쁜 세포를 딱 붙어서 여기 나쁜 놈 있어요 라고 이제 면역세포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면역세포들이 와서 얘를 나쁜 놈을 죽이는 거예요. 이걸 죽여서 청소를 시키는 거죠. 그럼 베타글루칸은 참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타글루칸이 여러 가지 폐렴이라든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호흡기 질환,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항암이라든지 콜레스테롤, 피부 건강에도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버섯을 많이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게 이게 잘 우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잘 추출한 그런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로 드시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프로글루카뮌에는 이런 버섯 추출물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연이 들어가 있어서 많은 면역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연말연시 건강한 우리 가족을 만들려면 일단 차가 튼튼해야 되듯이 뼈 건강, 관절 건강을 통해서 낙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활발하게 걸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이나 아이들을 만들어 줘야겠고요. 또 차가 잘 나가게 씩씩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속 편한 장, 또 아주 강한 간을 만들어 주시고요. 장고장이 없도록 혈행 건강, 면역 건강 이런 것까지 챙겨 주시면 올 겨울뿐만 아니라
내년도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또 1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 오메가3에 대해서 우리가 잘 연구를 하고 교육자를 참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심혈을 기울여 만든 그런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잘 안 나갈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쩌라고 아시죠? 네, 내 마음대로 한번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전문 아나운서 박서진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라톤 코스 거리를 알고 계신가요? 바로 42.19km라는 굉장히 긴 거리인데요. 우리 몸속에는 이보다도 더 긴 기관이 있습니다. 무려 9만에서 12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정도의 길이를 지닌 기관. 대체 어떤 기관일까요? 정답은 바로 혈관입니다. 집에 물을 공급해주는 수도관처럼 혈액의 통로라고 불리는 혈관은 몸속 곳곳에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한 혈액을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중요한 혈액순환. 오늘은 혈중 중성지질 개선 및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영양소 오메가3를 섭취할 수 있는 바이오메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는 나이가 어리면 혈관도 건강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혈관의 나이는 신체 나이와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흡연 등으로 인해 혈관 노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과 관련된 심혈관과 뇌졸중 질환이 전 세계 주요 사망 원인의 1, 2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국내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약 48%가 심장과 뇌혈관 질환이라는 통계가 보여지듯이 그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혈관이 70% 이상 막힐 때까지도 별다른 증상이 없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데요.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가 국내 30세 이상에서는 성인 4명 중 1명, 60세 이상에서는 2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날 만큼 발병 수치가 높습니다. 고혈압은 평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치료를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무서운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고혈압과 같은 혈관 질환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평소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중요한데요. 혈관을 나이 들게 하는 대표적인 음식은 바로 기름진 고기와 기름에 튀긴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에는 포화지방, 트랜스지방과 같은 나쁜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좁게 만들죠.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킵니다. 기름진 음식 외에도 시럽이나 흰빵, 흰 설탕, 밀가루 음식들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의식하지 않고 먹었던 음식들이 나도 모르게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 혈관 건강 및 혈행 개선을 위한 식습관과 생활습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상승시키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나 오메가3 지방산 섭취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럼 오메가3 지방산은 무엇일까요? 오메가3 지방산은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으로 DHA와 EPA 등이 모두 오메가3 지방산에 해당되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은 체내에서 충분히 합성되지 않아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생선 기름이나 견과류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줄여줘 혈압을 낮춰주는 영양학적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오메가3 지방산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메가3 지방산인 혈관 지킴이 역할을 하는데요. 에스키모인이 지방 섭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낮은 이유 무엇일까요? 30여 년 전 덴마크의 한 연구팀은 에스키모인의 식단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매일 섭취하는 생선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 때문이었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 중의 중성 지방을 감소시키고 염증 반응과 혈액 응고를 억제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낮춥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관상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하루에 EPA와 DHA를 합쳐 1000mg을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가 현실화되며 건강한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두뇌 건강인데요. 두뇌 지방의 3분의 1 이상이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DH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 결과 고령의 환자가 DHA를 섭취했을 때 기억력이 향상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오메가3 지방산인 건조한 눈을 개선해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뇌와 마찬가지로 오메가3는 눈의 망막 조직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데요. 망막 세포와 시신경을 보호하고 건조한 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오메가3 지방산은 만병의 근원인 염증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특히 만성 염증과 비만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를 포함해 심혈관 질환 예방 및 관리에도 필수적인 영양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메가3 지방산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된 EPA 및 DHA 함유 건강기능식품인 바이오메가의 특별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함, 바이오메가는 하루 2회 섭취로 오메가3 지방산인 EPA와 DHA 1050mg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DHA와 EPA의 식약처 기준 1일 권장량 500에서 2000mg을 채우기 위해서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부족한 부분은 바이오메가를 통해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1000mg 이상의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는 것이 혈중 중성 지질 개선 및 혈행 개선 등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바이오메가는 식약처에서 혈중 중성 지질과 혈행 개선, 그리고 기억력 개선의 3중 기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튀긴 음식에 많은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 위주의 식단을 자주 섭취하면 혈중 저밀도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증가시켜 혈관이 손상되고 혈액 흐름을 방해해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바이오메가의 오메가3 지방산이 이러한 혈중 중성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 응고작용에 관여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은 하루 기준 900mg 이상 섭취 시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식약처 기능성 내용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세 번째, 바이오메가는 작은 물고기의 정제어유를 사용했습니다. 바이오메가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은 맑고 깨끗한 지역의 깊은 바다에서 잡아올린 등푸른 생선인 정어리에서 채취한 정제어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바이오메가는 어유 특유의 비린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성분으로 천연 레몬 오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오메가3를 섭취하고 싶어도 섭취 후 생선튀림으로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 레몬 오일 함유로 비린내를 최소화한 바이오메가를 권장드립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져 생선튀림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바이오메가를 식사 중에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바이오메가의 특별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바이오메가는 원활한 혈행을 원하시는 분, 건강한 혈중 중성지방 유지를 원하시는 분, 기억력 개선이 필요하신 중장년층,
건조한 눈을 개선해 눈 건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육류 위주의 식습관으로 지방질 섭취가 많거나 가공식품의 섭취가 잦은 분들께 권장해 드립니다. 끝으로 바이오메가는 하루 2번, 2캡슐씩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면 되는데요. 바이오메가로 혈행 개선과 기억력 개선은 물론이고 눈 건강까지 한 번에 모두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건강 전문 아나운서 박서진이었습니다.